멜리지는 상반신은 미녀, 하반신은 뱀인 유럽의 전설 속 인물입니다. 때로는 용이나 물고기로 묘사되기도 했으며 유명한 안데르센의 인어 공주 이야기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성의 사생활과 부부 사이의 신뢰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리지냥, 앙죽, 그리고 플랜테저넷과 같은 유럽의 귀족 가문들이 정치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멜리진 전설은 그녀의 부모인 잉글랜드 귀족 엘리나스와 신비한 숲속의 미녀 프레신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엘리나스는 최근에 아내와 사별하였고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냥을 갑니다. 숲속에서 사냥을 하던 도중 갈증을 느낀 그는 샘의 물을 마시러 왔다가 근처에서 들려오는 프레신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엘리나스는 그 소리를 따라가 프레신을 만났고 그들은 오두막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날 밤 엘리나스는 프레신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프레신은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지만 그에게 그녀가 출산을 하는 모습을 절대로 보지 말 것을 맹세하라고 합니다. 엘리나스는 그것을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시간이 흘러 프레신은 셋쌍둥이 딸 멜리진, 멜리오 그리고 팔라틴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에 찬 엘리나스는 출산일에 그의 맹세를 잊은 채 프레신의 침실로 달려갑니다. 맹세를 깨버린 엘리나스에게 격분한 프레신은 그를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제 딸들을 데리고 아발론 섬으로 떠납니다. 홀로 남겨진 엘리나스는 평생 동안 그의 상실을 슬퍼하며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프레신 또한 진정한 사랑을 잃은 것에 슬퍼했기에 그녀는 매일 아침 딸들을 엘리나스의 왕국을 볼 수 있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 딸들이 아버지의 왕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의 아버지가 약속을 지켜주기만 했다면 그곳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제 딸들이 15세가 되었을 때 프레신은 딸들에게 엘리나스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멜리오와 팔라틴은 불행한 일이지만 너무 행복한 나머지 순간 약속을 잊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자매와는 달리 멜리지는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아발론 섬으로 망명 오게 만든 아버지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멜리지는 자매들에게도 그것을 도우라고 설득했고 세 자매는 함께 마법의 힘으로 엘리나스와 그의 모든 보물을 산속에 봉인합니다. 그 후 세 자매는 칭찬을 기대하며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지만 그녀들이 만난 것은 어머니의 분노였습니다. 딸들의 잔혹함에 놀란 프레신은 그녀가 경험한 유일한 행복인 엘리나스의 사랑을 파괴했다고 질책하며 그것을 주도한 멜리진에게 가혹한 저주를 내립니다. 멜리진은 토요일마다 하반신이 뱀으로 변하게 되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그 결과의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나타나면 그 남자는 토요일에는 그녀를 보지 않고 그 금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의 맹세를 잘 지키기만 한다면 멜리지는 그에게 거대한 성과 엄청난 부의 축적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아줄 수 있었죠. 반면에 남편이 그 맹세를 어기게 되면 그녀는 평생을 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고 성의 소유주가 바뀌거나 그들의 자손이 죽을 때 그녀는 뱀의 모습으로 그 주변에 나타나 3일 동안 통곡을 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멜리지는 그 저주를 품고 아발론 섬에서 추방된 후 프랑스 푸아티에 근처의 숲속 개울가에 정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서 귀족 레이몬딘을 만나게 됩니다. 레이몬딘은 자신이 사고로 삼촌을 죽인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그를 위로하며 그의 가족에게 삼촌의 죽음을 설명하는 방법을 조언해줍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들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레이몬딘은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멜리지는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마다 그녀를 혼자 있도록 두어야 하고 절대로 그녀를 보러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고 레이몬딘은 그것에 맹세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두 사람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행복한 생활을 했으며 그동안 멜리지는 10명의 자녀들을 낳았고 레이몬딘에게 성과, 부, 그리고 권력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몬딘의 가족들은
멜리진이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으며 그녀가 토요일마다 혼자서 무엇을 하는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에 불안해진 레이몬디는 그녀가 외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어느 토요일에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봅니다. 멜리진의 비밀을 알게 된 레이몬디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녀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멜리진은 창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레이몬딘의 배신은 그녀에게 다시는 평범한 삶을 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 후 멜리진은 어머니의 저주에 따라 가족의 성의 소유주가 바뀔 때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 죽었을 때와 같이 운의 변화를 알리거나 죽음을 경고하는 저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만 돌아옵니다. 중세시대에는 출산 직후에 여성은 불결하다고 여겨졌으며 출산 후 10일에서 20일 동안은 신체적으로도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여자 하인이나 가족이 산모를 돌보고 남편이 아내를 보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금기로 여겨졌죠. 중세 사람들은 만약 남편이 금기를 어긴다면 어떻게든 안 좋은 일이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문화적 믿음으로 인해 해산금기는 다양한 이야기들의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멜리진 전설과 비슷한 모티브를 가진 이야기들에는 게르만 신화의 백조 처녀, 북유럽 신화의 발키리, 그리고 슬라브 민담의 개구리 공주 등이 있는데 보통 남자가 초자연적인 여성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결혼하지만 결국 의도적으로 아내를 배신하게 되어 아내가 떠나버린다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아내의 믿음을 깨뜨리는 남자에게는 불행이 뒤따른다는 것을 경고하고 동시에 결혼 생활의 충실함과 신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귀족 가문들은 특정한 전설을 자신들의 가문과 연관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4세기 프랑스 작가 장다라스는 그의 작품 멜리진 로망에서 멜리진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수정했는데 리지냥 가문의 베리 공작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정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라스의 수정된 작품에서 멜리진 전설의 기본 요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멜리진을 기존의 불쾌한 초자연적인 아내의 모습에서 무정한 어머니에게 부당하게 저주를 받고 충실하지 못한 남편에게 배신당한 좋은 기독교인으로 느껴지도록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라스의 이야기는 베리 공작의 군대가 잉글랜드로부터 독립하기 직전에 멜리진이 성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그것은 베리 공작이 새로운 상속자가 됨을 의미했고 가문의 후계자로서의 그의 정통성을 확보한 것이죠. 베리 공작의 호화로운 기도서에서 리지냥 성위를 날고 있는 멜리진이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멜리진은 유럽 귀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인기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오늘날 멜리진은 비디오 게임, 시 또는 소설 등에 종종 등장하는 소재이며 스타벅스 로고 속 인물이 멜리진인지 세이렌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멜리진 이야기가 세이렌과 다른 점은 그녀는 누군가를 특정한 파멸로 유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멜리진의 기묘하면서도 슬픈 전설은 셰익스피어의 구절 지은 죄 이상의 벌을 받았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